엘 멘초, 그가 드디어 제거됐습니다. 본명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멕시코 양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인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이자 미국 국무부가 체포 정보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도 최우선 추적 대상이었죠. 2026년 2월 22일 멕시코군 특수부대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했고 엘멘초는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마약왕의 최후로 도배됐죠. 그런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마약 소탕 작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멕시코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일반 뉴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갈등과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 소탕이 왜 중국의 화학산업 공급망과 연결되는지 이 관계를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엘멘초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원래 아보카도 농부였어요. 진짜로요. 멕시코 미초아칸 주의 가난한 농촌 마을 아길리아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5학년에 중퇴하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마약 유통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약 혐의로 2번 체포되고 2번 추방당했는데 멕시코로 돌아온 후 오히려 본격적으로 마약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기존 밀레니오 카르텔이 분열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요. 그게 바로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입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2015년에는 멕시코 군용 헬기를 유탄 발사기로 격추시켰습니다. 국가 정규군 헬기를요, 마약 카르텔이요, 군인 최소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준 군사 조직이에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CJNG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초국가 범죄 조직 중 하나로 분류했고, DEA는 이 조직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조직이 만드는 마약의 원료는 어디서 올까요? 멕시코요? 아닙니다. 콜롬비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전구체, 즉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엘멘초를 제거한 건 단순히 마약왕 하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공급망의 출구를 틀어막은 거예요. 자, 그럼 그 공급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펜타닐, 이름은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펜타닐은 원래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암 환자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합니다. 헤로인 한 봉지로 느끼는 효과를 펜타닐은 쌀알 몇 개 크기, 겨우 2mg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mg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상 입장에서는 꿈의 상품인 거죠. 적은 양으로 엄청난 효과. 운반도 쉽고 숨기기도 쉽고, 문제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CDC 자료를 보면 합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펜타닐이 주범인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2년에 약 7만 4천 명, 2023년에도 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4년에는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어요. 비교를 하나 드릴게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총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펜타닐은 한 해만으로 그 숫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걸 화학 전쟁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과 그 핵심 전구체를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기까지 했죠. 총 한 발 안 쏘고 매년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이 펜타닐은 누가 만들까요? 멕시코 카르텔? 반만 맞았어요.
멕시코 카르텔은 조립을 합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 레고 블록, 즉 전구체를 공급하는 건 중국입니다. 전구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마약의 원료예요. 펜타닐을 만들려면 NPP, AMPP 같은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에도 쓰이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중국 화학 공장들이 우리는 의약품 원료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버젓이 수출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중국에서 전구체 공급, 멕시코에서 완제품 생산, 미국에서 최종 소비. 이게 펜타닐의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유통과 조립 담당, 진짜 원료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미국 국무부의 2025년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불법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과 장비의 최대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알약 프레스기까지 멕시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중국 공장이 멕시코 카르텔한테 화학물질을 팔잖아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은행 송금?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요.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 달러 거래를 감시하거든요.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데 이걸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 먹었을 때 스위프트에서 잘린 거잖아요. 마약 거래에 은행을 쓰면 바로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면요. 암호화폐입니다. 특히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1 USDT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이지 않아요. 마약상 입장에서는 어제 1억이었는데 오늘 8천만 됐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추적은 어렵고 완벽한 범죄 자금인 셈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2022년 DEA는 CJNG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해 최대 4천만 달러의 마약 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 LA 기반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중국 지하은행과 손잡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핀센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관련된 의심 거래 규모가 무려 3,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마약 결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무역 기반 돈 세탁까지 포함된 거대한 지하 금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커졌냐고요? 중국 정부의 외환 통제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걸 엄격하게 제한해요. 연간 5만 달러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유층이나 회색지대에서 영업하는 화학 공장들은 이 돈을 중국 밖으로 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 현금, 이걸 중국인 브로커가 받아서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죠. 카르텔은 현금을 처리할 통로가 필요하고 중국 부유층은 외환 통제를 우회할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미국 블록체인 분석 회사 TRM 랩스가 2024년 조사한 결과 26개 도시 16개 성에 걸친 중국 전구체 제조업체 120곳 이상 중 97%가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97%,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호화폐는 카르텔과 중국 공장을 잇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건 누가 하냐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미국 수사당국이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 영어로 CMLNS라고 부르는 조직들입니다. 이건 특정 카르텔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계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전문적인 돈 세탁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 팔아서 현금 수백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으면 바로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 브로커한테 연락합니다. 그럼 이 브로커들이 뭘 하냐면요.
미국 전역에 깔린 현금 수거책, 이른바 머니뮤를 동원해서 현금을 수거합니다. 그 돈을 위장기업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암호화폐로 바꾸고요.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달러가 필요한 부유층이나 사업가에게 위안화를 받고 동일 금액의 달러를 연결해 줍니다. 이걸 미러 거래라고 해요. 실물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장부상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건의 기소만 봐도 한 중국인 여성 브로커가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9천만 달러를 세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CJNG 모두 이 네트워크의 고객이에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여러 기소와 제재를 통해 이 연결을 확인했고요. 왜 하필 중국 조직이 이걸 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중국의 거대한 지하 금융 전통. 중국에는 페이첸이라는 비공식 송금 시스템이 있어요. 나는 돈이라는 뜻인데 당나라 시대부터 1200년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실물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장부만 맞추는 방식이에요. 중동의 하왈라 시스템과 비슷하죠? 이 전통이 현대의 디지털 도구와 결합되면서 글로벌 자금 세탁 인프라로 진화한 겁니다. 둘째, 구조적 수요. 중국 정부는 개인 외환 이체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요. 그런데 이 한도 이상을 해외로 빼고 싶은 부유층과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달러 현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안화를 받는 게 중국 브로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카르텔은 달러 현금 처리가 필요하고 중국 부유층은 외환 통제, 우회가 필요하고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걸 모를까요? DEA 마약 단속국 전직 고위 관리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통보했을 때 중국 공안부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사전 경고를 보낸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2019년에 펜타닐 물질 규제를 시행하고 2025년에는 전구체 13종의 북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지하 자금 흐름을 정말 의지를 갖고 막고 있느냐? 이건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진짜 분노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서 더 기괴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암호화폐도 결국 블록체인에 디지털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부 거래는 아예 돈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뭘로 결제하냐고요? 야생동물이요. 농담이 아닙니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 토토아바라는 멸종위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의 불해가 중국에서 전통 요리와 약재, 심지어 투기 상품으로 엄청난 가격에 팔립니다. 킬로그램당 최대 6만에서 8만 5천 달러. 바다의 코카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실제 코카인보다 비쌉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카르텔은 이런 야생동물 제품을 중국 거래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전구체를 받는 가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아바, 불에만이 아니에요. 해삼, 전복, 상어 지느러미, 파충류, 로즈우드까지. 중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면 뭐든 교환 수단이 됩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조직화 됐냐면요. 2024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토아바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멕시코 합동 범죄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드래곤 카르텔이에요. 멕시코 카르텔이 토토아바를 밀어주고 중국 삼합회가 펜타닐 전구체를 보내주는 구조죠. 캐나다 밴쿠버 항구까지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돈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달러 추적? 못해요. 암호화폐 추적? 그것도 못해요. 냉동 해산물 컨테이너에 토토아바 불에 숨겨서 보내면 끝이에요. 한마디로요, 돈이 안 보인다고요? 이제는 멕시코의 생태계 자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밀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해양 포유류인 바키타 돌고래는 이제 개체수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어요. 이쯤 되면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느끼셔야 해요. 마약, 자금 세탁, 야생동물 밀수가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지하경제 생태계, 그 한쪽 끝에
중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까 CJNG가 2015년에 멕시코 군용 헬기를 RPG로 격추시켰다고 했잖아요. 멕시코 마약 전쟁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격추였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의 무장 수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카르텔은 맨페즈, 즉 휴대용 방공 미사일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무기 중개인이 미국 내에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드래곤 대전차 무기를 구매하려다 DEA와 ATF의 합동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중개인 다비드 디아스 소사는 메스암페타민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려 했고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치와와 주에서는 라 리네아 카르텔로부터 레드아이 맨페즈가 실제로 압수된 적도 있습니다. CJNG 자체도 이미 준군사적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멕시코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한 바에 따르면 CJNG에서 로켓 발사기 5기가 압수됐고 시날로아에서 4기, 다른 카르텔에서 3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갑차, 바렛 저격소총, 폭탄 탑재 드론, 대인 지뢰까지 2025년에는 CJNG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훈련받은 인력을 통해 FPV 공격 드론 전담 부대까지 창설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맨페즈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이건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5km 이상이고 민간 항공기도 이착륙 중에 격추할 수 있어요.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맨페즈로 60대 이상의 민간 항공기가 피격됐고 1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발 이상이 생산됐고 암시장에서는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면 거래됩니다. 만약 이런 무기가 멕시코 카르텔에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마약 단속 헬기 작전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미국 본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 전문가들은 카르텔이 소화기와 바렛소총, RPG, 그리고 맨페즈를 결합해 다층적 대공방어 달시를 구축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엘멘초를 제거한 건 단순히 마약 문제만이 아닙니다. 준군사적 무장을 갖추고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의 지휘 체계를 해체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왜 미국이 카르텔 소탕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우선 마약 문제 자체가 거대합니다.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2022에서 2023년 연간 7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연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정학적 맥락이 겹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보세요.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줄줄이 디폴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6에서 19% 수준이고 2023년 6월에는 21.3%까지 치솟아 당국이 아예 발표를 중단했다가 통계 방법론을 바꿔서 다시 내놓았을 정도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4년 27% 급감했고 국제 수지 기준으로는 순 FDI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왜 중요하냐고요? 스위프트 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 결제의 약 50%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외환 거래에서는 거의 90%의 달러가 관여해요. 중국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해외 채무를 상환하려면 달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달러 유입 경로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 자금 흐름이 주목받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 서류 조작, 지하 환전망, 암호화폐를 통한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술적으로 더 잘 문서화된 것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문제라는 겁니다. 마약 전구체 대금이 달러로 중국에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중국 거시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추정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중국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 중국발 전구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 카르텔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네트워크를 집중 기소하는 것. 이 모든 조치는 마약 문제와 대중국 압박이 하나의 정책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를 교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 엘멘초가 죽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멕시코군의 작전 중 부상을 입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이 위치 정보를 제공한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럼 CJNG는 끝났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CJNG는 이미 철저하게 분권화된 조직이거든요. DEA가 직접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맥도날드 창업자가 죽어도 맥도날드가 안 망하듯이 각 반독립적 그룹이 자체적으로 조달, 생산, 유통을 수행합니다. 본부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납하되 운영 자체는 자율적이에요. 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미국 50개 주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엘멘초 사망 직후 CJNG는 20개 주에 걸쳐 차량 방화와 도로 봉쇄로 대응했습니다. 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에요.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핀 전략과 함께 금융 차단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돈줄을 치는 겁니다. 핵심 도구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오펙의 SDN 리스트입니다.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돼요.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글로벌 은행과의 거래도 사실상 차단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오펙은 2021년부터 행정명령 14059를 근거로 펜타닐 전구체를 수출한 화학 기업들을 집중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해에 중국 관련 마약 제재가 44건에 달했어요. 2024년에는 바이든, 시진핑 간 마약 협력 합의 영향으로 2건으로 급감했지만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오면서 제재가 다시 대폭 강화됐습니다. 광저우 텅이의 화학 같은 기업이 형사 기소와 동시에 SDN 리스트에 올라가는 시기예요. 동시에 미국은 멕시코의 관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어요. USMCA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품은 면제되지만 비적합 상품에는 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7월에는 30%로 인상했고요. 멕시코 수출의 약 절반이 비USMCA 상품이니 경제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카르텔을 안 잡으면 관세를 올린다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실제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아물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카르텔 단속에 나섰고 엘멘초 작전 자체가 미국 정보 지원 하에 이루어진 멕시코 미국 공조의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조치에는 대중국 압박이라는 전략적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전구체 공급망의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하면 중국 화학기업들의 불법 수익 경로가 좁아지고 카르텔과 중국 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타격을 받습니다. 마약 정책, 무역 정책, 대중국 제재가 하나의 정책 프레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구조예요. 다만 이것이 중국 거시경제 전체를 흔들 만한 규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 전구체 거래 대금은 중국 경제 전체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 경착륙 유도를 전략 목표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약 전쟁이라고 하면 총 쏘고 쫓고 쫓기는 이미지만 떠올리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금융 제재, 외교 압박,
무역 관세까지 얽힌 초국가적 경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